예,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는 한편 미국을 향해서는 자신의 책상에 핵탄두가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올림픽을 매개로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측이 오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김종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두 분 모시고 김정은 신년사와 한반도 정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방금 전에 오후 2시에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 판문점, 우리 측이죠. 평화의 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열자고 긴급 제안했습니다. 어제 김정은의 신년사 나온 지 하루 만에 우리 측이 전격적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측 회담 제안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지금 사실은 북한에 대한 우리가 대북 회담 제의 자체는 김정은 어떤 신년사 내용이 아니더라도 예. 이제까지 막혀져 왔던 남북한 관계를 열기 위해서라도 우리 측에 회담을 제의할 필요성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이제 두 가지 사안이 생겼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 남북 대화의 가능성을 일단은 제시를 했고, 또 그것보다 더 우리한테 좀 필요하게 대두된 것이 역시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 동계올림픽의 흥행이라든가 또 필요성 자체에 충족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가급적 빨리 이 남북 회담 제의를 통일부 차원에서 제의한 것은 시기적으로 지극히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벌써 지난해요. 지난해 7월 이제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제안했는데 북한 당국이 일절 답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요. 핵실험도 있었고 탄도미사일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대화 제스처를 보여줬고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화답을 한 모양새입니다. 글쎄요. 일단 여러 가지 의제가 다루어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평창 동계올림픽의 선수단이냐 대표단이냐 어떤 형식으로 얼마만큼의 인원을 보낼 것인지 그리고 대표단의 단장은 누가 맡게 될 것인지 이런 협의들이 아마 논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장께서? 네, 7월 6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 구호상을 발표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통일부에서 남북 군사회담하고 적사회담을 제의를 했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주체는 바뀌었죠. 김정은이가 먼저 평창 올림픽 참여 의사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북 관계는 현재는 북미 관계 어떻게 종속 변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이 핵 문제를 미국과 해결하겠다고 했다가 작년도에 끊임없이 미국에 대해서 회담 제의를 했죠. 그런데 미국이 안 받아주니까 이제는 갑자기 180도 틀어가지고 예. 한국하고 갑자기 평창 올림픽 문제 관련해서 회의를 하자고 하니까 상당히 약간 보면은 뭔가 저희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을 하자 그러면서 신년사에서 그 뒤에 줄줄이 얘기한 것들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된다 소리를 예. 계속합니다. 서로 적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 계속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번에 회담 때 북한이 요구하는 거를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북한이 어느 정도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요구를 걸어들이면서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의문스러운데 예. 제가 볼 때는 선수단이 평창 올림픽에 선수단이 오기는 조금 힘들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올림픽 대표단을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다음번 동계올림픽 개최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한표 행사해야 되거든요. ICO 얘기니까. 그럼 상당히 메리트가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른 NOC, 다른 나라 NOC하고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북한이 얻을 게 많기 때문에 예. 평창 올림픽 대표단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선수단을 와가지고 얻을 게 거의 없습니다. 와가지고 망신만 당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예. 거의 국제 수준의 10위권에 드는 것도 거의 없어요. 피겨 페어 종목 빼고는
10위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와서 망신만 당하는데 선수단에 과연 올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 9일 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북측에서 이런 제안을 했고요. 저희들이 또 다시 회담을 다시 오는 9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9일 날이면 불과 이제 한 달 정도 남는 건데요. 북한 측에서 지금 판문점에 있는 남북 연락 채널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북측이 오늘 이제 저희 통일부에서 한 이 얘기를 듣고 바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도 좀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근데 지금 우리 그 정부 당국이 그 고위급 회담을 일단 제의해놨습니다. 예. 고위급 회담이라고 하면은 좀 더 포괄적인 문제를 그 논의하면서 보다 더 이제 세부적인 그 동계 올림픽 참여 문제, 참석 문제 이제 이것을 논의하도록 일단 구도는 그렇게 짜놨죠. 그렇지만 북한에서도 그렇고 우리 고위급 회담 첫 만남에 있어서도 예. 우선적으로 소위 그 평창 올림픽 그 참여 여부 문제 또 실무적으로 바로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실무 회담을 뭐 이끌어 나가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면은 뭐 발빠르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할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이제 그 관건이고 예. 만약에 있다면은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절차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뭐 빠른 시일 내에 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방금 그럼에도 말씀- 불구하고 예. 이번에 일단 그 한 달여 남았는 이 상황에서 예. 그래도 좀 서둘러서 이 고위급 회담을 제의한 것은 아마 그런 것을 가장 그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 이래 볼 수가 있죠. 협상 과정에서 이런 조건이 만족이 돼야지 뭐 선수단일지 대표단일지 어떤 형태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안전이 확보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 수 있잖아요. 자기들의 조건이 맞아야지 오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에 그 참여를 그 북한 당국이 결정을 했다면 예. 내부적으로 예, 예.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왜 했을까 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앞으로 고위급 회담이 됐던 남북 대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대북 압박과 제재라든가 예, 예. 이 분위기를 우리 남한으로 하여금 이 뭔가 이거 좀 완화하고 이것을 좀 더 뭐랄까 억제하는 어떤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담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성을 일단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예, 있죠. 예. 그렇다면은 이 그 체육 동계 올림픽 참여 이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미끼 상품 비슷하게 네. 자기들이 그 의도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네. 이렇게 본다면은 평창 올림픽 참석하는 어떤 이 회담 내용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걸기보다는 네. 일단 뭐 실무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할 겁니다. 예, 예. 그러나 그래도 그 회담 내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소위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근본 문제라고 하면은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뭐 중단한다든가 또 여타의 그 대북 압박과 제재라고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든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든가 예, 예. 이런 문제를 물론 우선적으로 거론은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나 1단계에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평창 올림픽 참석 문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예. 할 가능성은 뭐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죠. 그 센터장님 어제 이제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대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은 대화의 방식 그리고 어떤 채널을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대화를 좀 이끌려고 하는 의도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북한은 항상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또 원하는 방식으로 회담하려고 그러지 예. 절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질 않습니다. 예. 뭐라도 한 수정기를 해가지고 바꿔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회담을 해나갈 겁니다. 예, 예. 현재 일단 체육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가야 될 거고 북한은 국가체육지원회 위원장이 와야 될 겁니다. 회담장에. 그러면 예. 최희라고 예. 최근에 이제 최용해에서 최희로 이제 바뀌었죠. 아마 최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앉아서 이제 체육 문제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고위급 회담을 제의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회담 자체가 군사 문제도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의 통일 문제도 얘기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체육 문제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 전부 다 논의하게 되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총리급으로 올라가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조명균 장관의 예. 그 기자회견. 제 기자회견 내용을 딱 보니까
여건 열어놨어요. 최고위급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려면 예, 예. 총리급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걸 단호하려면 총리급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대화의 물꼬가 터진다면 이제 체육회담도 할 거고요. 군사회담 가능성도 있고요. 민간 간의 어떤 교류 협력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랄지 하나씩 이게 점진적으로 좀 진척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런 긍정적인 기대를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첩첩산중인데 예.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유엔 제재 국면이고 만약에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담을 하는 것만 가져가도 미국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평양에서 축구 대회를 하는데 미국이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저 기독교인들, 불교도, 뭐 천도교도가 평양 가서 행사하고 금강산 가서 행사하고 이렇게 막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회담을 하는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예. 그런 걸 노린다 그러면 북한이 얼마든지 그 큰 대가를 안 얻더라 하더라도 예, 예. 회담을 해서 미국이 공격을 막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 경제적인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북한이 그 정도로 원한다 그러면 회담은 계속 진척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 만약에 이번에 그 신년사에 나온 것처럼 한미 연합 요번은 그 평창을 그 빌미 삼아서 예. 참석을 빌미 삼아서 만약에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시키고 미국의 전략 무기 상시 순환 배치를 그 억제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예. 그건 아마 회담이 결렬되고 예. 평창이고 뭐고 전부 다 그냥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사실 좀 두렵기도 해요. 기대감도 있지만은 이걸 그냥 덜썩 받기도 뭐합니다. 지금 김정은의 속내가 궁금한데 여러 가지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또 외교적인 포석도 깔려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남남 갈등 얘기도 나오고요. 자, 어떻게 좀 어제 신년사의 속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신년사 속내만 그 보더라도 예.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다목적적인 그 의도를 깔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남북 대화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를 함으로써 소위 이제 그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압박과 제재라든가 여기에서 일단은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으로 이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 예. 그다음에 동시에 또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이게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서 또 북한을 군사적으로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또 탈피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도 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을 있었고 동시에 뭐 북한이 잘 아시다시피 통일 전선 차원에서 항상 자기들의 그 유리한 소위 민족이라는 어떤 이름하에 뭔가 이게 그 통일된 그런 저 그룹을 사실 형성을 해서 연대를 형성을 해서 자기식의 어떤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그런 소위 통일 전선 이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것을 다목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뭐 이제까지 쭉 해왔는 그런 그 행태라고 볼 수가 있고 뭐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이거는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사실 하나 있습니다. 예. 이 계기를 활용해 가지고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그 회담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마중물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본다면은 이것을 회담은 일차적으로 그 실무급이라도 평창 올림픽 참여 문제를 일단 논의하는 그런 수로 될 거고 만약에 회담을 위한 회담을 제의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은 아마 비록 자기들이 그 회담을 열자고 수락을 하더라도 수용을 하더라도 그 회담 내에서 자기들이 그 공전을 계속 거듭하도록 하는 그런 그 상황을 창출하지 않겠느냐. 그 공전의 이유는 이 회담 자체가 이루어져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을 해야 된다든가 대북 압박과 제재에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등등 이런 것이 그러니까 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타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내의 어떤 여론 그럼 앞으로 그 남북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미국이 개입하는 형태로 되니까 그것은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 그 반미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어떤 그 전술로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전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김정은이 노리는 게 지금 보면 글쎄요 미국을 겨냥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북미 대화를 유리한 공면을 맞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유리한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일단 트럼프는 지켜보자 이렇게 좀 글쎄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만은 미국 쪽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응 없습니다. 한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다 이 정도거든요. 미국 국무부도 어떻게 보십니까? 자,
만약에 예. 한국과 북한이 이제 회담을 해서 예. 북한이 뭐 개성공단을 재개동하자 그러면 만약에 들어줬다. 그러면 이건 한미 동맹의 균열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하여간 뭐 개성공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해서 예, 예. 북한에 뭐 현금이 좀 들어간다. 그러면 미국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한미 동맹의 균열이 오죠. 그러면 미국 내에서 한미 동맹을 파기하라.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여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북한이 발언한 바죠. 현재 바로 지금까지는 미국하고 관계의 개선을 해서 한국을 왕따시키고 주한미군 철수시키려고 했는데 예.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 이제 통남복미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통미복남하다가 예. 통남복미로 왔는데 예. 일단 한국하고 관계가 개선되면 될수록 일단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나빠질 테니까 그럼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거다라는 전략을 쓸 수가 있는데 예. 이번에 이제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우리 대한민국은 꼭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런 약점을 잡아가지고 평창 올림픽을 그렇게 카드로 쓰면서 참석을 카드로 쓰면서 우리하고 관계 개선을 해가지고 미국과 관계를 나쁘게 만들면 예.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그냥 늘어지지 않겠나. 예.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이간됨으로써 예. 미국이 스스로 한국을 포기하지 않겠나.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분명히 남북관계의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신년사에 이런 이야기가 진정이 됐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이례적이다는데 사실상 사전 접촉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최문순 강원지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이제 뭐 실무적인 협상이 남아 있긴 하지만 예. 이 정도라면 아주 뭐 적극적인 의지를 최고 강도로 표현한 걸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으로 봐서는 예.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 정도 얘기를 해놓고 또 작은 전제 조건을 달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달에 여권 관계자 최문순 강원지사가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자, 과연 그런 수준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는데 김정은의 신년사에 저런 정도의 이야기가 담겼다.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 우리 최문순 지사나 예. 뭐 김진표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서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이렇게 했다 보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런 신년사에서 예. 남북 관계에 대해서 회담을 제기하고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은 예. 자기네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예.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특사가 좀 와가지고 회담 좀 하자. 그래서 회담에 응했다라고 보진 않아요. 물론 그것도 뭐 판단하는데 뭐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북한이 어떻게 남한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 정도는 자기네가 계산하고 나왔지만은 예.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김정은이가 김영철 통전부장의 얘기를 듣고 전략을 180도로 바꾼 겁니다.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미복남에서 통남복매를 해봤자 결국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쪽으로 가자라고 이제 전략적 판단한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잠깐만. 지금 예. 자꾸 우리가 그 용어를 통미복남이다, 통남복미다. 예. 이런 얘기를 사실 쓰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 현실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하고 직접적인談판을 통해 가지고 뭔가 미북 간의 이 전투 상황이라든가 예. 이런 전쟁 상황을 스스로 일부러 만드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직접적인 어떤談판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사실 벌이고 그럼 예. 일차적으로 물론 이제 그 물밑 대화에서는 그럼과 동시에 또 미국 간에 예. 여러 가지 그 대화의 어떤 노력을 하는 그런 이제 사실 이중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일단 북한이 그 작년에 그 화성 15형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다 하고 일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핵 개발 자체의 그 일단락을 어떤 의미에서 지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제 자기들은 핵 국가니까 예. 핵 국가로서의 어떤 대미 접근, 핵 국가로서의 대남 접근 이런 어떤 형태로 전방위적으로 나간다 이렇게 예. 사실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렇다면 핵 국가로서 이제 자기들이 그 강력한 그 핵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이제 강하게
인식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남북 대화를 열게 하고 이 남북 대화를 열게 함으로써 이제 방금 우리 김정봉 교수께서 잘 얘기해 주신 대로 이것은 남북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한미 이강과 같은 어떤 그런 쪽으로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전술로 나오고 있다. 예. 그리고 또 동시에 그렇다 해가지고 미국과의 어떤 그 무슨 그 대화라든가 이것을 완전히 뭐 배제하는 봉쇄한다든가 예, 예. 그것은 결코 아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다방면으로 이게 사실 이끌어져 가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통미봉남이라든가 소위 이런 어떤 그 용어들은 예. 지나치게 예.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우리가 더 만들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거기에 내몰릴 수 도식화시킴으로써 있겠네요. 예. 오히려 그 오해를 살 그런 가능성도 있다. 예, 이런 예,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자, 현재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할 생각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자기들을 핵폭으로 인정해달라라고 이제 하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최선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노력을 예. 했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할 자세가 안 돼 있다. 미국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핵포기 의사를 밝혀라. 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북한 간에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한쪽 양보를 해야 되는데 예. 어느 한쪽 양보해야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핵 보이고 자기는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 미국에서는 회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콱 막혀놓으니까 그걸 돌파하려고 현재 순서를 바꾼 겁니다. 한국적으로 돌아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본래 말이죠. 그 첨부를 하면은 북한은요 강하게 핵 위력이라든가 이것을 일단 완성시켜 놓고 그 위력을 바탕으로 남북 대화를 연다. 그러니까 남북한 교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경제적 이득이라든가 아니면 외교적 이득이라든가 정책 이득을 획득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전술이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일어난다는 것을 봐야 되지. 그래야 큰 틀 속에서 예. 북한의 어떤 의도라든가 이 전술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큰 있죠. 그림에서 좀 봐야 된다. 저희들이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제 회담이 잘 되고요. 북한에서 대표단이 꾸려져서 남측을 방문한다 했을 때 과연 대표단의 수장이 누가 될 건가? 진짜 2인자로 지금 되고 있는 최룡해가 올 건가? 아니다. 이 북투협정 중에 하나는 김여정이 이끌고 올 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최희가 이끌고 올 수 있겠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뭐 1월 9일 날 회담을 제해놨으니까 예. 북한이 이제 다시 수정 대결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한두 번 만나겠죠. 예. 뭐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만나서 한국의 현재 회담이 이 정도 진전됐으니까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발전할 거다라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으면은 예. 아마도 최영해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영해. 최영해가 와서 사실상 뭐 2인자고 조직 지도부장입니다. 그다음에 그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가 타던 차를 벤츠 예, 줬다면서요. S600 그 아주 긴 차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 보통 보면 뭐 한 6m 되는 이번에 세포위원장 대회 때 타고 갔지 그렇죠. 않습니까? 한 6m 되고 방탄차를 예, 갖다가 예, 예. 자기 아버지가 타던 차를 줄 정도면은 그 힘이 대단한 거거든요. 예. 아마도 회담이 1월에 그 개최된 회담이 예. 순조롭게 진행되면은 예. 최영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럴 경우는 자기들이 좀 스포츠 행사에서 망침 좀 당해도 선수단을 보낼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한 나름대로 돈도 안 드니까 민영의원당도 좀 보내가지고 우리 사회를 좀 흔들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 호감을 굉장히 예, 갖게 예, 하려고. 예. 그러나 만약에 우리 북한이 요구하는 게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 중지, 그다음에 개성공단 가지고 흔들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뭐 통일부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결과가 의하면 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다 그러면 예. 이거는 우리 입장에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엔 제재의 결의는 바로 위반인데 예. 그걸 또 안 받아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처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되면은 뭐 최영해가 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최희가 그냥 대표단 단장으로 와서 IOC 회의나 참석하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